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세상의 모든 고양이는 유튜브 채널 외에도 네이버 카페 세상의 모든 고양이도 있고 또 블로그, 포스트, 이번에 인플루언서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인플루언서 검색하시면은 세상의 모든 고양이 입력하시면은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것 같이 분홍이가 나와 있고요. 블로그에 대한 최근 내용, 또 유튜브에 대한 최근 내용. 보통 근데 유튜브는 하루 정도 늦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기네 거는 좀 빨리 해주는데 유튜브는 경쟁에서라 그런지 조금 늦게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대한 내용, 그리고 네이버 TV에 대한 내용, 또 네이버 포스트에 대한 내용, 이렇게 5가지 연동 채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등록된 내용들을 인플루언서 검색해서 한 번에 다 우리 집사님들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상의 모든 고양이 네이버 TV에도 같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셔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편한 것을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고 네이버 TV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좀 더 글로벌하고 네이버 TV는 보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아직은 좀 규모가 작습니다. 뽀뽀가 분홍이와 같이 배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유산균에 대해서 차례로 알아보는 시간 다시 한번 갖기로 하고요. 유산균의 보관, 이동하는 법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세상의 모든 고양이 카페에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좌측 메뉴에 유산균 박사 코너가 있습니다. 유산균 박사 코너에 앞에서 네 번째 유산균 냉장 보관 이동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유산균을 냉장 보관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어떤 제품은 실온에 보관해도 괜찮다 해갖고 집사님들이 과연 이걸 냉장 보관해야 되는 건가, 실온에 그대로 보관해도 되는 건가, 온도가 높은 여름에도 그냥 놔둬도 내가 이걸 먹는데 문제가 없는가, 우리 고양이 강아지한테 먹여도 유산균이 제대로 보장 주수가 장내까지 투입이 되는가 궁금하실 것 같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확실히 정리해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가 알려드리는 유산균은 고양이 강아지뿐만 아니라 사람 모두 동일한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유산균은 고양이 강아지용보다는 사람용을 먼저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포스팅한 내용 많이 궁금하시는 내용입니다. 유산균을 냉장 보관해야 될 건가, 실내에 보관할 건가, 실온에 보관해야 할 건가. 자, 오늘 알아볼 내용에서는 유산균은 회사에 따라서 균주에 따라서 어떤 유산균은 냉장 보관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유산균은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유산균 회사보다는 그 유산균을 받아서 하는 원료사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원료사의 가이드라인에는 모두 냉장 보관하라, 냉장 유통 보관하고 유통 이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실온에 보관해도 되는 유산균도 가능하면 냉장 보관하는 게 좀 더 많은 유산균을 먹거나 먹일 수 있습니다.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라고 그러죠. 이 유산균은 살아있는 생균을 동결 건조해 갖고 얼려서 대사 기능을 멈추게 해서 오래 보관하는 겁니다.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면 우리가 영화에서 100년, 200년 먼 우주로 나갈 때 사람들이 지루하기 때문에 어떤 그 타임캡슐이죠. 냉동 타임캡슐에 들어가서 냉동 상태에서 수면을 합니다. 그래서 50년이나 100년 뒤에 깨어나기로 어떤 클락을 맞춰 놓는데 그렇게 되면은 신체 기능이 멈추고 늙질 않습니다. 그냥 잠만 잔다고 생각할 때 50년, 100년 뒤에 깨어나면 다 늙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거나 죽어 있겠죠. 근데도 그 타임캡슐 속에 들어갔을 때 잠잘 때와 똑같은 신체 상태로 나이르다가 깨어나는 이유는 냉동당 상태로 대사 기능이 멈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냉장 보관하는 이유, 유산균을 냉장 보관하는 이유도 바로 똑같은 겁니다. 유산균을 대사 기능을 멈춰가지고 살아있는 상태로 냉장 보관했다가 먹을 때는 깨어나니까 실온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대사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생로병사가 똑같이 일어나서 점점점 사멸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유산균은 이렇게
계속 냉동 보관, 그러니까 냉장 보관해 놓은 상태에 있으면은 대사 기능이 멈춰서 유산균이 깨어나서 살아서 죽지가 않기 때문에 오래 보관이 되고 또 보장 균수가 확실히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산균 생균의 유지 조건은 포장 방법, 냉장 유통, 보관 환경 등 중요한 요소인데요. 실내에 보관하는 유산균도 가능하면은 습기만 막으면은 냉장 보관해 놓는 게 투입 균수 대비 보장 균수를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실온에 보관했다고 유산균을 전혀 못 먹게 되는 건 아닙니다. 100억 유산균을 어떤 사람은 90억 마리를 다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억 마리만 먹을 수도 있고 1억 마리만 먹을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투입균수 100억짜리를 100억 다 먹는 게 좋으니까 냉장 보관했다가 그때그때 먹는 게 가장 많은 유산균을 먹는 그런 방법입니다. 심무전 치료용 유산균 중에 아조딜을 보면 8만원 정도 하는데 배송에도 냉장 배송을 해줍니다. 물론 그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해주는데요. 그 이유는 조금이라도 균주를 살려서 먹으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유산균 중에 레날 어드밴스드 같은 신장 치료용 그런 보조제인데요. 유산균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그냥 실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좀 다르지만 그래도 레날 어드밴스나 아조딜 다 모두 습기만 잘 막아서 냉장 보관해 놓는 게 좀 더 많은 유산균을 먹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팁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유산균은 300억 유산균 적혀 있고 뻥깔치지만은 실제 뱃속에 들어가는 10억밖에 안 되는 유산균들이 있습니다. 즉 유산균들은 투입균수라는 게 있고 보장균수라는 게 있는데 투입균수는 처음 유산균을 만들 때 그 안에 캡슐에다가 넣어주는 유산균 숫자입니다. 300억이나 500억을 넣어도 점점 죽어나가서 나중에 우리가 먹을 때 또는 우리 고양이나 강아지한테 먹일 때 뭐 3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균수가 확 줄어드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먹을 때 확보되는 균수를 보장균수라 해서 이거를 우리나라는 보장균수를 확정적으로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산균은 투입균수보다는 보장균수로다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간혹 뻥카 유산균 300억이라고 뻥카 쳤는데 조그맣게 보장균수 10억이라고 되어 있다면 우리가 먹을 때는 10억 마리밖에 안 먹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유산균 만들 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캡슐에는 500억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캡슐은 100억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균등하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거는 약이고 우리 보조제는 좀 더 허술하기 때문에 어떤 100억 유산균이라도 재수 좋으면 어떤 캡슐은 200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캡슐은 한 90억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아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보면은 뭐 그 마트나 동물병원 같은 데는 대충 그냥 냉장 보관하지 않고 외부에 보관했다, 실내에 보관했다 유산균들 팔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걸르시는 게 정답입니다. 유산균은 냉장 보관했다가 먹어야지 보장균수도 확실히 하고 투입균수 대비 훨씬 더 많은 유산균을 먹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은 더 많은 유산균을 먹는 방법이고 또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드시본의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4,500, 뭐 1,000억 되는데 대부분 냉장 이동해 줍니다. 뭐 가격이 많이 비싸서 10만원대이기 때문에도 그런지만은 가장 좋은 유산균이 그렇게 귀찮게도 냉장 보관하고 그 안에 패킹한 다음에 그 얼음 넣어주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능하면은 진열대에 있는 그렇게 진열된 유산균보다는 냉장고에 있는 유산균들을 구매하시고 먹으셔야 되고 집에 오셔도 냉장고에 두셔서 습기만 잘 막아 두시면 그때그때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유산균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냉장 보관이냐 실온 보관이냐 한번 다시 알아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론은 실온에 보관하라고 적혀 있는 그런 유산균이라도 냉장 보관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보장균주를 먹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습기만 잘 막으시면은 가능하면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실온에 놔뒀다고 뭐 유산균이 한번 팍 죽는 건 아니고요.
먹을 수 있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적은 유산균을 먹게 되는 거죠. 점점점 유산균은 죽어나가고 시간이 지나고 온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점점점 죽어나가기 때문에 한 캡슐에 처음 공장에서 만들 때는 1000억이라도 나중에는 500억, 300억, 뭐 심지어는 뭐 2, 30억밖에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그런 유산균이라는 거에 대한 뭐 환경 같은 걸 잘 이해하시면은 좀 더 가성비 좋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고양이 강아지한테 먹는 유산균들 좋은 것들 먹이시는데요. 좋은 거 먹이는 만큼 또 효과 좋게 하려면은 어떻게 보관하는 것도 좋으니까 세상의 모든 고양이가 여러분한테 한 번 더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유산균 냉장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 갖고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